자, 월드컵 경기장에서 쭉 걸어오니까 저 바로 앞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보입니다. 자, 이쪽에 교통편을 보니까 이쪽 기념관 앞에까지는 지하철이 없고요. 저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 10분 걸어오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저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나. 자, 저기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게 10월 유신 47주년 기념 대토론회, 10월 유신과 대한민국 국가 건설,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장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2층 박정희 홀. 여기. 안녕하세요. 구경 왔습니다. 예.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입장료 없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보통학교 자연과학 교과서, 소설 이순신, 구미 보통학교 성적표. 이거 인형이구나. 나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 대추방망이 소년 시절, 대구 사범학교 재학 시절, 당시에 입으셨던 교복, 수통이 있고 철모, 저기 나팔도 있고, 나팔의 1인자, 대구 사범학교 4기생 나팔수 때의 박정희, 오른쪽 끝이, 어머니하고 찍으신 거나? 계란. 문경 공립보통학교 교사 시절, 문경 공립보통학교 부임 시절, 동료 교사들과의 악기 연주, 너희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은 공부 잘하여 씩씩하고 굳센 조선 여성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작은 거인 나폴레옹,
군인의 걸을 걷다. 부패와 무능에 맞서다. 부대 출입증, 국제연합종군기장, 인식표, 장군 군표, 졸업증서, 박정희, 준장 박정희. 라디오를 통해 발표된 5.16 혁명 공약. 국가재건 최고회의 활동. 깡패놈들 싹 잡아도 들어가지고 아예 사회 청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자 기름으로 밝히는 등 오래가지 못한다. 피와 땀과 눈물로 밝히는 등만이 우리 민족의 시계를 올바르게 밝혀줄 수 있는 것이다. 국가와 혁명과 나. (4.19) 혁명으로 부패한 자유당을 몰아내다. 제5대 대통령 선거 시도별 득표수. 박정희 대통령 대 윤보선. 일하는 정당 민주공화당. 연설 중인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 무궁화 대훈장. 그러니까 4.19 혁명 당시 그때는 사회가 너무 혼란하고 지금처럼 막 이념 전쟁, 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워대고 사회는 부패하고 혼란하고 정말 난장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 나라를 바로잡고 사회의 쓰레기들 싹 청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군사 독재 뭐 이런 얘기를 뭐 쓴 사람이 있는데 군사 독재가 아니라 군사 혁명. 군사 독재는 이제 그 가짜 민주 세력들이 만들어낸 말. 정말 열심히 일하고 평범하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결코 뭐 군사 이런 혁명 이런 혁명자들이 결코 국민을
절대 못 살게 굴지 않았지. 국가에 반역하고 항상 하지 말라는 거, 국가 전복 세력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에 아주 고로웠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맨날 그 나라 전복하려고 맨날 나가서 폭동 일으키고, 경찰서 불태우고, 방송국 불태우고, 교도소 탈취하고, 보도블록 깨가지고 던지고, 강목으로 경찰 때리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정치권에 빌붙어가지고 줄 서서 지금 나라에 다 한 자리 해먹는 거. 자, 이런 가짜 민족 세력들. 자,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독일로 일꾼을 가진 거를 설명. 독일로 파견됐던 간호사들, 간부들, 자, 이런 거를 전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민주 세력이 없어. 민주는 말 그대로 주인을, 백성을 주인처럼 여기는 게 바로 민주. 강부 옷을 전시해놨구나, 강부 자료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 세력은 진정한 민주 세력이 아니야. 백성을 주인처럼 여기는 그런 민주 세력이 아니라 권력욕, 지역주의한 민주애들, 한풀이하는 민주애들. 그게 다야, 걔네들은. 민주화하는 애들, 봐봐. 다 권력층에 다 권력에 줄 서가지고 지금 다 정치 한 자리 해먹고, 재산이 또 왜 이렇게 많냐, 걔네들. 정말로 백성을 주인으로 만드는 그런 민주 세력이라면은 자기 재산들 다 뱉어내야지. 왜 이렇게 재산들이 많어? 그 지금 잘못된 역사. 자, 이런 거를 바로 지금 이 정말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이 잘못된 그런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역사를 지금 이 쉽게 얘기해서 운동권 애들, 가짜 민주 세력의 역사를 전부 다들 지금 잘못돼가지고 학교에서도 잘못된 선생들이 학생 애들을 잘못된 이념 교육을 시키고, 지금 아주 역사의 큰 문제, 지금 잘못 흘러가는 역사, 지금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지금 부강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지. 박정희 대통령의 정말 이 애국심,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집념과 의지, 그게 없었다면은 정말 우리는 가난에서 더 벗어나는 게 정말 더 오래 걸렸겠죠. 모든 우리나라의 기초 초석은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다 닦아놨습니다.
자, 경부 고속도로. 그때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자,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여서, 자, 국가의 어떤 그 동력의 그 길을 만드는 겁니다. 새마을 정신, 박정희 대통령. 자,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과거에, 자, 뭐 초가지붕 있던 그런 모든 거를 다 이제 그때 지붕을 다 개량을 했죠. 1970년도에 새마을운동 선포. 자, 지금의 농촌이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새마을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새마을 노래, 새마을운동, 통일bio 개발, 한강 유역 개발. 자, 한강도 지금 이렇게 멋지게 된 게 다 박정희 대통령 때 다 한강을 개발을 시킨 겁니다. 강남 개발도 그렇고, 한강 유역 개발. 전력난 해소, 농어촌 전화산업, 수자원 개발, 민둥산의 기적 산림 녹화, 기술자를 우대했던 대통령. 기술 인력 양성과 국제기능 올림픽. 1977년 국제기능 올림픽 첫 종합 우승. 과학기술처 개청식. 과학기술 개발 계획. 과학 한국의 산실. 한국개발연구원, 대덕연구단지, 한국과학기술원, 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또 기술자를 굉장히 우대하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1회 전국 기능 경기대 기념 국방체제 정립기, 방위산업 육성, 자주 국방만이 살 길이다. 국산 병기 시제품 개발, 번개사업 추진. 네, 잠깐만요. 의료보험법 제정.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의료보험법 제정. 국민교육 현장 선포. 문화예술의 기틀을 마련하다. 세종문화회관 1978년 4월 12일 개강기념 공연. 문화재 보호법과 보호제도. 제1회 태권도 선수권대회
1973년 5월 27일. 해외 파병, 베트남 전쟁 해외 파병. 한국군은 100명의 베트공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 자유월남 패망일 대통령의 일기. 연도별 국군의 베트남 파병 규모. 1차, 2차 파병, 3차 파병, 4차 파병, 보충 병력, 증원. 한미 동맹. 재임 기간 외교 활동. 자, 여러분들 꼭 저기 시간 되시면 상암동에 오시면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꼭 들리셔서 우리나라의 바른 역사, 올바른 역사를 꼭 이곳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쁜 선생한테, 바르지 못한 선생한테 그런 역사 교육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정말 바른 선생한테 교육을 꼭 배우시기 바라고, 그리고 꼭 상암동에 오시면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여기를 들리셔서 바른 역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 형님, 누나들이 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얘기하고 그때 그 시절을 아직도 정말 좋게 평가를 하고 그런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꼭 이곳에 오셔서 바른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도 전시실이구나. 절대 학교에서 바르지 못한 이념 교육, 그런 거는 정말 똑똑한 학생이라면 잘 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잘 살게 됐는지, 누가 우리나라의 기초 초석을 만들었는지, 우리의 어른들이 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외치고 아직도 정말 좋게 평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도 바른 역사 교육을 갖고 깨우쳤으면 합니다. 공부도 좀 하시고. 요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유경수 여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영상 같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강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더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겠죠. 보다 빨리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기초 초석,
자, 이거를 잘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자,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이 옆에 있다 믿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당신이 그리우면 언제나 또 찾아오겠소. 고이 잠드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테니. 1974년 9월 30일 당신이 그리우면 자작시 중에서 박정희. 자, 저 앞에는 유경수 여사님하고 찍은 사진이네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고온 자태를 보이시는 유경수 여사님. 자, 여기도 또 전시 사진과 유물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따뜻하게 농민들 또 저기 지방을 순찰하셔서 또 어르신들을 만나시고 하시는 그런 사진이십니다. 다정하게 이렇게 맞이하는 박정희 대통령. 자, 여기 각종 뭐 상장과 포상장, 무대장, 뭐 훈장 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도 유경수 여사님.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유경수 여사님입니다. 정말 저 많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참 존경을 받았던 유경수 여사님. 자, 여기도 각종 여러 가지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꼭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상암동에 오시면 꼭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들리셔서 바른 역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유경수 여사님이 유경재단에서 발행했던 어깨동무 잡지도 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 다음에 그 가족들, 박근혜 대통령도 보입니다. 자, 여기도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관련 유물들, 이렇게 또 전시를 해놓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또 그림을 그리시는 모습. 박정희 대통령이 또 아주 글씨도 잘 쓰셨습니다. 서예도 아주 그냥 능통하셔가지고, 뭐 글씨 보시면 아주 글씨가 좋습니다. 자, 여기도 집무실. 깜짝이야. 야, 박정희 대통령께서 창밖을 딱 내려본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부함이 있네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여러분의 기부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에 감사합니다. 저도 왔으니까 작은 힘이나마, 미세한 먼지의 힘이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저도 10,000원 기부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네마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박정희 도서관, 어깨동무 도서관, 카페 6737, 박정희 홀. 자,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는 또 아주 고급 벤츠 승용차가 있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아닐까. 벤츠, 야, 오래된 옛날 벤츠. 메르데츠 벤츠 600. 크로서 스탠스.
어우, 멋있다. 옛날 클래식한 이 벤츠 차가 어우, 멋있네요. 박정희 대통령 제40주기 추도식 10월 26일 오전 11시 10월 26일 오전 11시. 아, 여기구나. 박정희 대통령 홀 도서관. 어깨동무 도서관. 독서하는 국민. 1970년 11월 3일 대통령 박정희. 독서하는 국민. 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니까 이 기념관이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증자가 기증을 하고 운영이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증금 10,000원을 내고 나왔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먼지 같은 존재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자,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구경할 게 굉장히 많고요. 또 저 안에 보니까 일반 독서실, 어린이 또 독서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와도 즐길 수 있는 그냥 뭐 어떤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편의 뭐 그런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네요. 어쨌든 구경을 잘했고요. 자, 여러분들도 꼭 상암동에 오시면은 가장 먼저 들려야 할 곳, 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박정희 도서관, 자, 이곳에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역사를 바로 아는 지름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자,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